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부터 중국에 대해서 이 디커플링 전략을 내세운 미국이 최근 디리스킹 전략으로 대응 강도를 낮췄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란 중국에 대해서 전 산업에 대한 배제를 하면서 일명 중국에 대한 공급망 분리 전략을 말을 하고요. 디리스킹이란 공급망을 전부 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의존도를 낮추자는 관리 전략을 말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만 이 대응 강도를 낮췄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했지만 미중 관계가 화해 국면에 들어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방중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을 초대하면서 친강 외교부장의 방미 일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에이펙 일정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광물 분야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엔비디아로부터 중국의 수출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중국 쪽에서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태양광과 반도체에 쓰이는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미중 관계에 점점 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제닛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해석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제와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에서 시장의 반응이 있는 만큼 미중 간의 관계 우리도 잘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옐런 방중 디데이 하루 남았네요. 규제로 협상력 높이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 그러니까 도울 거는 서로 돕고 경쟁할 거는 계속 경쟁하는 공과 사가 굉장히 구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또 가기 때문에 이게 블링컨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미중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플로우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미중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플로우에서는 이럴 때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 한국이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시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플로우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화두가 되는 나라, 가장 지금 중간에 낀 나라가 또 우리나라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이슈는 한번 다루고, 그러면서 또 이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사이가 조금 나빠지면서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계속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내일 중국 방문 예정에 있죠. 그러면서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이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일단 작년 10월에 국가 안보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아예 이제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의도를 분명히 했죠. 그러면서 뭐 비단 미국 장비뿐만 아니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 업체,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ASML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에 대해서 동참해라라고 압박을 했고,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슈가 최근에 나왔던 것, 우리가 다루었었던 게 저번 달 말에 미국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또 대중국에 대한 이 수출 통제를 검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우리도 안 쓴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내일 방중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이 반도체 제재에 맞서서 광물에 대한 부분에 또 이제 제재를 가한 겁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이 갈륨, 그 다음에 게류마늄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전격 단행한 거고, 어제도 이제 히토류 외에 이 관련주들도 반응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갈륨 공급량의 80% 정도 책임지고 있고요. 미국이 이 갈륨 수의 또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또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광물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조금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 제품의 구매를 금지한 데 이어서 지금 이제 이 광물에 대한 또 제재안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 현재 이 양국 간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저번 달에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독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그러면서 또 이에 중국이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긴장감이 상당히 좀 감돌았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하회하는 그런 분위기로 또 진행이 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지금 다시 한번 이 규제안들이 계속해서 좀 서로 나타나면서 이번에 옐런 장관이 내일부터 9일까지 이 중국의 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경제 대화가 출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허리펑 부총리나 혹은 이제 뭐 리창 총리, 그 다음에 뭐 류쿤 재정부장 장관 등도 이제 만날 예정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시 주석은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는 예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류오 부총리라든지 만나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견제 그리고 서로 간의 이 기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금융 문제,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뭐 광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간의 또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방중이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때도 이제 하와이 무드로 좀 갇혀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또 풍선 쏘아 올리면서 연기가 되었다가 이번에 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 간의 경제, 산업, 무역 이 소통 채널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중국이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이제 경제 목표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최근에 이제 이 목표치를 좀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도 경기 회복사가 상당히 좀 더디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첨단 산업에 대한 이 진척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불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도 지금 이 미국과의 경쟁에 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최대한 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뤄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채 한도 협상 최근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채 발행은 또 결국에는 대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어느 정도 국채를 사주는데 중국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국이 국채를 사줘야지 어느 정도 국채가 또 발행이 되면서 미국이 자금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간에 협상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간에 견제는 하고 있는데, 이 견제하는 구간 동안에 이 또 각 국가 내 무언가 지금 현재 이 경제 문제점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경제적으로 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때문에 아마 이 옐런 장관이 방중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이 내일부터 또 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러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이제 고위급 인사가 만나기 전에 이제 실무적으로 밑에서 물밑 작업이 끝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위급 인사가 만난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양국 모두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디리스킹 쪽보다는 서로 좀 등지고 있는 쪽으로 한국이 지금 정책이 좀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양국 간에 있어서 정말 딱 가운데에 끼면서 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려면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가 동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나라에 접촉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인민은행 서열 1위 이 판공성 서기가 3일에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실 일전에 한번 이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었어요. 올해 이제 5월 달에 열렸었는데 그때는 부국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창용 총재나 이 고위 인사들이 다 참여하는데 부국장이 나온다? 이거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구나.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에 그러한 이제 평들이 있었는데 2달 만에 지금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경기회복세가 지금 굉장히 약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파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래도 좀 파업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제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매우 더딘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군들마다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서둘러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또 이창용 총재와 이 회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또 이 중국의 이 어느 정도 실적 그러니까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개선도가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약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 같은 부분에 마찬가지죠. 위안화도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7.25 위안까지 계속해서 6위안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달러당 7.25 위안대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안화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회동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그러한 목표 자체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이러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태도 자체가 약간은 이 정부의 스탠스가 친미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결국 중국에서 또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이제 이 필요한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건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또 친미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반도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를 계속해서 조금 이제 비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현재 한국과의 관계는 순전히 우리나라, 이 한국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 계속해서 잘 지내려면 너네가 빨리 좀 정신을 차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을 지고 지낼 이유가 없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만들어 나가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이 방한하는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을 찾아가는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매우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번 5월 달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019년 비교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대비 약 22% 수준으로 이제 중국에 정말 관광객들이 상당폭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한중 간의 관계도 상당히 이 중요한 상태인데 무언가 이제 이 약간의 악화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이 대중 상대로 어떻게 또 관계 개선을 향한 스탠스들을 나타내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과연 이번에 방중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할 텐데 또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에 또 중국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을 또 요구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미중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스탠스 이러한 것들을 또 꾸준하게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양국의 이득에 따라 움직인 거니까 미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다음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미중과 관련돼서 마지막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투자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결국에는 친하게 지낸다라는 부분은 살짝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결국 계속해서 서로 간의 견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견제가 이어지는 와중에 서로 챙길 거는 챙기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이득을 챙기는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딱 중간에 끼었고 그러면서 서로 또 자기 편에 끌어들여야지 이득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또 서로 간의 이러한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챙길 거는 최대한 챙겨야겠죠.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이제 굉장히 조금 외교를 잘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어느 정도 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역시나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서로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 미국을 좀 우회해서 한국에 이제 반도체를 들여오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키는 반도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과연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의 흐름이 또 어떻게 수혜를 받는지 혹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이슈에 대한 흐름도를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중 관계 관련해서는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전략에 녹여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